트럼프가 주말에 이란 협상을 취소했죠. 개선됐지만 불충분하다며 특사 파견까지 철회했습니다. 그 사이 브렌트유가 108달러를 넘겼지만 미국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를 찍었고요. 일본 니케이까지 6만 537포인트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도 고가권에서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유가도 아시아 주식도 사상 최고권이라는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이번 주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빅테크 실적, 연준회의, GDP, PCE가 한꺼번에 나오는 주간이거든요. 이번 주 끝나면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맞는 방향인지 답이 나옵니다. 우선 주말 사이에 문제가 많았었죠. 토요일 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중에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긴급 대피했고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용의자를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2024년 7월 펜실베니아 사건 이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또 생긴 겁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진 않았지만 정책과 외교 의사결정에 무게를 더하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주말 트럼프가 이란 협상을 취소했죠.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파키스탄에서 이란 측과 만나기로 했었는데 시간 낭비라며 철회한 거예요. 이란은 새로운 제안을 냈습니다. 전쟁을 먼저 끝내고 호르무즈를 열고 핵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구조예요. 근데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원하는 순서가 다르니 협상은 안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유가에 반영되면서 브렌트유가 108달러, WTI가 96달러를 넘겼었어요.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 전망을 90달러로 올렸죠. 네 번째 상향입니다. 66달러에서 71달러, 그 다음은 80달러, 이제는 90달러예요. 다만 지금이 108달러니까 골드만 자체는 4분기에 유가가 내려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90달러까지밖에 못 내려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호르무즈가 그만큼 길게 꼬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르무즈가 열렸다는 말보다 배가 몇 척이 지나가는지가 진짜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항량은 5척에서 7척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쟁 전 140척에 비하면 여전히 5% 수준이에요. 사실상 마비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토탈에너지의 CEO도 직접 경고했었죠. 이 상태가 2~3개월 더 가면 특히 아시아에서 에너지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요. 유가가 108달러라는 건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24개 기업이 가이던스를 삭감하거나 철회했고요. 35개 기업이 가격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36개 기업은 재무 타격을 경고했고요. 도미노 피자는 4분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동일점 매출이 시장 기대를 밑돌았고요. 주가가 장전 거래에서 한때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같은 날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지만 시장이 본 건 결국 매출 둔화였어요. 유가가 원자재를 올리고 원자재가 포장재와 운송비를 올리고 그게 기업 마진을 깎고 있습니다. 이건 항공이나 정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용품, 음식, 유통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바논 전선도 다시 뜨거워졌는데요.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부 레바논까지 공습을 확대했습니다. 남부에서 1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어요. 호르무즈만이 아니라 주변 전선까지 불안하니 유가 프리미엄은 더 오래 남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가 충격은 이제 기름값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쓰는 물건 가격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쏟아지는 일정이 많은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FOMC가 시작됩니다. 금리 동결은 예상하던 바인데 정작 중요한 건 동결 자체가 아니에요. 파월 의장이 유가발 인플레를 일시적 충격으로 볼지 지속적 위험으로 볼지 그가 내뱉는 톤이 금리와 달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와요. 파월 의장 임기는 5월 15일에 끝나는데요. 상원은행위원회가 수요일에 워시 인준 표결을 합니다. 사실상 파월의 마지막 FOMC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실적이 한꺼번에 나와요. 목요일엔 애플도 있고요. S&P 500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GDP와 PCE도 있죠. 미국 경제가 유가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지 이 숫자가 한 주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는 방향을 정하는 주잖아요. 빅테크가 AI 투자를 매출로 증명하면 시장은 더 가겠지만 연준이 유가를 지속위험으로 본다면 금리와 달러가 성장주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AI 쪽에서는 큰 변화도 세 가지 포착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독점 구조를 풀었습니다. 오픈 AI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같은 다른 플랫폼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IP 라이선스를 2032년까지 유지하고 오픈 AI 매출의 20%를 2030년까지 받지만 독점은 끝났습니다. AI 모델의 유통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이 메타의 AI 스타트업 인수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누스라는 회사인데 메타가 20억 달러 넘게 주고 사려고 했었어요. 중국은 AI 인재와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AI 칩, 소프트웨어, 자본 접근, 법적 제재까지 중국이 경제 압박 도구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엄청 중요한 소식이죠.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주 평택에서 4만 명 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야간 교대 단 한 번에 파운드리 생산이 58%, 메모리가 18% 떨어졌습니다. 본격 파업이 아니라 집회 동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어요. 노조는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노조 측 추산으로 18일간 손실은 20조에서 30조 규모라고 합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인데 세계 최대 메모리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장중 7%를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건 AI 수요만이 아니라 삼성 리스크까지 반영된 거예요. 무디스는 같은 주말에 중국 신용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렸지만 AI 공급망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들을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내 투자와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가 사상 최고인데 약점이 있거든요. 니케이가 6537포인트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도 6615포인트, 2.15%가 올랐었죠. AI 반도체 강세가 아시아까지 밀어올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UBS는 일본 기업 EPS 성장 전망을 10%에서 7%로 낮췄어요. 유가가 높은 상태로 가면 기업 가이던스가 꺾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니케이가 6만을 넘었다고 좋아하기엔 에너지 비용이라는 약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어올렸지만 삼성 노조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라면 아셔야 할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통항량이죠. 하루 다니는 배가 7척인데 전쟁 전에는 140척이었어요. 토탈에너지 CEO가 경고할 정도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야 유가가 내려오고 유가가 내려와야 물가도 잡히고 물가가 잡혀야 금리도 내려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꼭 눈여겨보셔야 해요. 두 번째,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이죠. 수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목요일에 애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I에 수백억 달러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매출과 마진으로 돌아온지 이번 주에 확인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시간이 되겠죠. 세 번째, 연준 회의와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또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FOMC가 시작되고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데요. 금리는 동결로 예상하지만 유가발 인플레이션을 어떤 톤으로 다루는지가 핵심이에요. 파월 임기는 5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워시 인준 표결은 수요일이고요. 연준의 리더십이 바뀌는 줄 아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 5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이 현실화되면 하루 손실이 1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 세계 최대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린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TSMC 수혜 가능성도 같이 눈여겨보세요. 다섯 번째, 미중 AI 규제 충돌이 있었죠. 중국이 메타의 AI 인수를 막았습니다. 동시에 경제 압박 도구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지정학 할인이 붙기 시작하면 지금의 반도체 랠리도 선별이 필요해집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취소했고 호르무즈에는 하루 7척밖에 안 지나가면서 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개 기업은 가이던스를 삭감했죠. 근데도 니케이는 6만을 넘겼고요. 코스피도 사상 최고권이에요. 이 괴리의 답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빅테크 실적, 연준회의, 삼성노조 전부 이번 주에요. 결과는 확인과 동시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